안녕하세요. 이재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제어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공학은 여러분들이 전공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정말 어려운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자격증을 공부하기 위한 이 제어공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몇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에 보시면 자동 제어의 개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자동 제어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자동 제어는 자동 기계 장치가 자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도달하게끔 하는 걸 우리는 자동 제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자동 제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게르프 제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페르프 제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페르프 제어를 다른 말로 되먹임 제어. 영어로 하면 이 되먹임이라는 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제어. 이 내용은 이 세 가지 페르프, 되먹임, 페르프 제어, 되먹임 제어, 피드백 제어는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게르프 제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자판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자판기는 어떻습니까? 동전을 넣고 커피를 누르면 컵이 나오고 커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는 이러한 일련의 시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시퀀스 제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 게르프 제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작이 되는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설비가 간단하고 저가입니다. 대신에 오차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페르프 제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자, 이 에어컨은 예를 들어 우리가 20도씨로 맞춰라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 에어컨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의 온도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목표 온도인 20도씨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비교하면서 수정해서 결국에는 20도에 맞게끔 합니다. 즉, 이 에어컨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설비가 복잡하고 고가이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페르프 제어에서 특징은 뭐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비교 검출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상태를 알아야지만, 그죠? 현재 상태와 우리가 목표값을 어떻게 하는가? 지속적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비교 검출부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페르프 제어기에서 우리가 일련의 제어기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에어컨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온도 조절, 그죠? 습도 조절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를 뭐한다? 조절을 합니다. 자, 온도를 조절하는데 예를 들어 교실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 온도를 조절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교실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자, 온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표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자, 예를 들어 나는 20도씨를 맞추겠다 이겁니다. 20도씨를 맞추겠다. 그럼 이 20도씨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를 목표값이다라고 합니다. 목표값. 자, 이 목표값입니다. 20도씨를. 자, 그럼 20도씨라고 하는 것은 에어컨에 우리가 신호를 주면 20도로 맞춰라 라고 하면 이 20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뭐합니까?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 20도씨라고 하는 것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바꾸는 장치를 기준 입력 요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준 입력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20도씨다라고 하는 어떠한 신호가 들어왔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준 입력 요소를 거쳐서 이제 기준 요소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쨌든 요거는 20도씨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러면 이 20도씨라고 하는 거를 자, 뭐 해야 됩니까? 현재와 뭐 해야 돼요?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현재 여기에 교실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자, 교실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제어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제어 대상이 교실이죠. 교실의 뭐? 온도가. 즉, 그러면 여기에서 온도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제어하기 위한 양입니다.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 대상이고 교실의 온도는 제어량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현재 교실의 온도와 지금 내가 원하는 20도씨라고 하는 걸 뭐 해야 됩니까? 비교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자, 교실의 온도가 25도씨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온도와 내가 원하는 20도씨를 뭐 해야 됩니까?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요렇게 교실의 온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자, 그때 여기에서는 교실의 온도를 뭐 해야 됩니까? 검출해야 되겠죠. 그죠? 교실의 온도를 검출해야 되겠다. 검출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현재 온도를 뭐 한다? 검출한다. 자, 그러면 지금 25도씨고, 그죠? 현재 온도가 25도씨고, 우리가 원하는 건 20도입니다. 그러면 5도만큼 어떻게 낮춰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기준 요소와, 그죠? 요 괴한 신호, 25도라고 하는 요 괴한 신호를 뭐 합니까? 비교합니다. 그 얼마만큼의? 5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즉, 여기에서 5도씨만큼의 뭐가 발생합니까? 동작 신호가 발생합니다. 동작 신호가. 자, 그러면 현재는 25도이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이 20도이기 때문에 온도를 어떻게 합니까? 낮춰야죠. 낮추려면 찬 공기를 내보내야 됩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자, 조, 절, 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 작, 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동작 신호를 받아서 얘는 5도씨라는 거죠. 그죠? 5도씨만큼의 온도를 낮춰야 된다. 찬 공기를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 조절부라고 하는 것은 5도씨를 낮출 만큼의 찬 공기의 양이 얼마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5도씨를 낮출 만큼의 찬 공기가 얼마라고 뭐 한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계산된 값을 어디 조작부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조작부는 실질적으로 이 찬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찬 공기가 나온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우리가 조작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작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 대상의 입력이면서 제어 장치의 출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조절부와 이 조작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제어 요소라고 합니다. 제어 요소. 제어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분류를 해보자면, 자, 여기서부터, 즉, 기준 입력 요소에서부터 여기 검출부, 조작량, 여기까지를 우리는 이게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에어컨에 들어있는 거죠. 에어컨에. 그죠? 이 에어컨에. 자, 그래서 이만큼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제어 장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어 장치. 뭐라고 한다? 제어 장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 교실이 뭡니까? 제어 대상이 되는 거죠. 제어 대상.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교실의 문을 열어놓으면 더운 공기가 여름에 들어오겠죠.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도달하고 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를 외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우리가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해두시면 어렵지 않게 이런 관련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 용어의 정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 뭐겠습니까? 입력값으로 피드백 요소에 속하지 않는 신호. 자, 뭐 이거 입력값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목표값이라고 하는 건 입력값이다. 자, 두 번째, 자 기준 입력 요소는 뭐예요? 목표값에 비례하는 기준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 그죠? 기준 입력 요소라고 하는 것은 20도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어컨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값으로 변환시켜주는 거죠. 자, 세 번째, 동작 신호는 뭡니까? 페르프에 직접 가해지는 입력 기준 요소와 주 피드백 신호의 차로서 제어 동작을 일으키는 신호의 편차라고도 한다. 그죠? 이 동작 신호는 이 기준 요소와 여기 있는 괴한 신호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어 요소는 뭡니까?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환한다. 뭡니까? 동작 신호를 뭘로? 조작량으로 변환한다. 그죠? 동작 신호를 뭘로? 조작량으로 변화시키면서 그 안에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절부는 제어 요소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신호를 만들어 조작부에 보내주는 장치. 즉, 여기 있는 동작 신호를 뭘로? 찬 공기로. 그러니까 찬 공기가 얼마만큼인지를 조작부에 전해주는 거고, 이 조작부는 다시 찬 공기를 뭐합니까? 내보내주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6번 보시면 조작부 뭐고 조절부로부터 받은 신호를 조작량으로 바꿔 제어 대상에 보내주는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작량은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게, 그죠?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게 강하는 제어 신호로서 제어 요소의 출력이다. 그죠? 자, 외라는 제어량의 값을 교란하는 외부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 대상은 뭐예요? 교실이죠, 교실, 그죠? 제어 활동을 갖지 않는 출력 발생 장치로 제어기에 직접 제어를 받는다. 자, 검출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어량을 검출하고, 즉, 여기에 있는 제어량 뭡니까? 온도를, 교실의 온도를 뭐하고? 검출하고, 여기에 있는 입력과 출력을 뭐하는? 비교하는 장치. 즉,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 비교부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자, 제어량은 제어받는 제어기의 출력, 제어 대상에 속하는 양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의 분류. 자, 이 제어계를 분류를 하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목표값에 의한 분류. 두 번째는 제어 대상. 제어 대상에 의한 분류. 세 번째는 동작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어의 분류는 목표값에 의한 분류. 제어 대상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자, 목표값에 의한 분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목표값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나타내는데, 하나는 정치 제어. 또 하나는 추치 제어입니다. 자, 보시면 정치 제어는 목표값이 변하지 않는 걸 뜻하는 거고, 추치 제어는 목표값이 변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제어는, 자,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만들 때, 예를 들어 식판을 만든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판을 만드는데, 식판을 프레스가 눌러서 찍겠죠, 그죠? 그러면 이 프레스 누르는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일정해야지만이 어떻습니까? 일정해야지만이 똑같은 제품이 나옵니다. 즉, 결국 뭡니까? 일정한 압력, 똑같은 압력, 즉, 목표값이 어떻게 된다? 일정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정치 제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추치 제어는 뭐냐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비행기에 미사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사일을 쏘면 그 비행기 어떻습니까? 도망가겠죠, 그죠? 이동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미사일은 그 비행기를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이 비행기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미사일은 위치를 바꿔줘야 된다 이겁니다. 즉, 결국은 목표값이 어떻게 계속
바뀌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추치 제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목표값에 의한 분류에서 목표값이 변하지 않는 것을 정치 제어, 목표값이 변하는 것을 추치 제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추치 제어에는 또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추종 제어, 그 다음에 하나는 프로그램 제어, 또 하나는 비율 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추치 제어는 목표값이 변합니다. 추종 제어든 프로그램 제어든 비율 제어든 변합니다. 자, 이 추종 제어의 대표적인 게 뭐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자, 이거는 자, 목표값이 변하긴 변하는데, 자, 우리가 미사일을 쏘면 어떻습니까? 그 대상 비행 물체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상하지 않게끔 변합니다. 즉, 목표값이 어떻게 한다? 예상되지 않게끔 변한다 이겁니다. 즉, 목표값이 변하긴 하는데 이 목표값이 어떻게 변한다? 랜덤하게 변한다. 내가 알 수 없을게끔 변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추종 제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로그램 제어 같은 경우에는 목표값이 변하는데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뭐가 있느냐?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에 어떻게 변하느냐? 자, 예를 들어 제가 1층에 서 있습니다. 자, 1층에서 이 15층까지의 건물이다라고 하면 제가 예를 들어 만약에 10층을 눌렀습니다. 1층에서 타서 10층을 딱 눌렀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목표값이 어디입니까? 10층입니다. 자, 근데 다른 사람이 올라가던 중에 5층에서 어떠한 사람이 나도 올라가겠다고 버튼을 누르면 이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다가 어디입니까? 10층에서 서는 게 아니라 5층에서 서버리게 됩니다. 즉 목표값이 10층에서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5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이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부터 15층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즉 내가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목표값이 변하게 된다. 이러한 제어를 우리는 프로그램 제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어에는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무인 열차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이 되는 게 이제 프로그램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례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연료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율 제어에서는 말 그대로 비례한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 자동차를 제가 10km/h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만약에 50km/h로 달리려면 엑셀레이터를 어떻게 밟겠죠, 그죠? 그럼 엑셀레이터 밟겠다라고 하는 건 목표값을 어디에 10km에서 50km로 변화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50km가 되기 위해서는 연료가 더 많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즉, 내가 10km에서 50km로 변화시켰을 때 분사되는 연료의 양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제어량이 변화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비례 제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장 쉬운 예로는 뭐예요? 보일러도 마찬가지겠죠. 집안의 온도를 예를 들어 20도에서 25도로 올리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연료를 더 많이 집어넣겠죠. 이러한 것들을 비율 제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 대상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 대상이 뭐냐? 제어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건 뭐예요? 교실 이런 걸 이제 제어 대상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디에 제어를 할 거냐? 자, 이때 이 제어 대상에 의한 분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서버 기구. 자, 그 다음은 프로세스. 그 다음에는 자동 조정 기구.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버 기구는 우리가 목표값에 의한 제어에서 이 추종 제어랑 같은 겁니다. 추종 제어. 자, 즉 뭐냐? 추종 제어는 뭡니까? 따라다닌다. 랜덤하게 변한다. 즉, 이 서버 기구에는 뭐가 있느냐? 위치라든가 자세라든가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갈 때 나의 위치와 뭐 나의 자세, 뭐 나의 뭐 날아가는 각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서브 기구에 포함이 되고요. 자,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는 정치 제어와 비슷한 거, 목표값이 변하지 않는 거. 우리가 프로세서라고 하는 건 뭔가 공정. 일련의 뭐 제품을 만드는 과정, 공정의 이런 거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공장에서 사용되는 것, 즉 그 값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것. 압력이라든가, 그죠? 온도, 습도, 뭐 이런 것도 아무튼 공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어량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다 프로세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농도, 그죠? 뭐 이런 유량, 뭐 이런 것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조정 기구에는 뭐 기계적인 거라든가 전기적인 거, 뭐 전압, 뭐 전류, 뭐 장력,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자동 조정 기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제어 대상에 의한 분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제어량에 의한 분류죠. 제어량이 뭐냐 이거 온도냐, 위치, 자세, 각도냐, 아니면 전압, 전류, 장력 뭐 이런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버기구, 프로세스, 자동조정기구, 그러니까 서버기구에는 뭐가 있고 프로세스에는 뭐가 있고 자동조정기구에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은데, 자 여기서 보면 추치 제어에서 뭐 추종 제어는 요 서버기구와 약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요 정치 제어와 비슷하고, 자동조정기구 같은 경우에는 비율 제어와 비슷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작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이 동작이 불연속이냐 또는 연속이냐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불연속 제어, 연속 제어. 자, 불연속을 여러분 뭐 동작에 의한 불연속이 뭐냐, 연속이 뭐냐 이걸 했을 때 가장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게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자, 여러분들 냉장고를 예를 들어 4도씨로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럼 이 냉장고는 계속 4도씨를 유지하느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4도씨입니다. 그러면 냉장고는 자, 모터가 전동기가 돌아서 냉매를 돌리겠죠, 그죠? 그러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서 어떠한 일정한 온도가 되면 이 냉장고는 정지합니다. 그럼 냉장고를 정지하게 되면 냉장고의 온도는 어떻게 되면 쭉 다시 올라가겠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어느 일정한 온도가 되면 다시 또 냉장고가 돕니다. 윙 하면서 다시 온도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즉, 이 불연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4도씨라고 하는 온도를 맞춤에 있어서 이 제어가 어떻게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연속적이지 않은 그러한 제어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불연속 제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불연속 제어 같은 경우에 자, 여기 4도씨라고 하는 곳에서 요만큼의 뭐가 생깁니까? 주기적인 이러한 그래프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오차죠, 오차. 그죠? 뭐가 생깁니까? 잔류, 편차. 그죠? 이러한 오차가 발생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구성이 좀 간단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연속 제어에는 크게 또 나누게 되면 비례 제어라는 게 있고요. 비례 제어는 P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 제어. 얘는 D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적분 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적분 제어. 이것은 I다라고 씁니다. 자, 그럼 비례 제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입력값에 대해서 비례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을 원하는 대로 비례해서 찾아가는 것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미분 제어와 적분 제어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여기가 예를 들어 목표값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목표다. 자, 이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 자, 이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이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 미분 제어의 특징은 뭐냐? 소극성입니다. 소극성이 뭡니까? 얼마나 빨리. 즉, 원하는 목표값에
이 미분 제어를 하게 되면 원하는 목표값에 최대한 빨리 도달합니다. 자, 대신에 뭐가 있냐? 오차가 발생합니다. 자, 척분 제어는 정밀도가 좋습니다. 즉 우리가 목표값에 도달한다라고 해서 이 목표값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에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 적분 제어를 하게 되면 오차가 발생하지 않더라 이거. 정밀도가 높다. 대신에 소금성은 떨어집니다. 느리다 이거죠. 즉, 자, 미분 제어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목표값에 빨리 도달하고 적분 제어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 두 개를 합치면, 이 세 개를 합치면 보면 PID 제어가 되는 거죠. 비례, 미분, 적분 제어가 된다. 자, 그러면, 자, 미분이랑 적분이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도 빠르고 오차도 적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발생하겠죠. 대신에 합치면 뭐가 됩니까? 돈이 많이 들고 회로가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는 제어에 대한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이 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관련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관련된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